저는 35년간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이제는 전문 유튜버로 변신하여 그 택수의 투시경을 운영하는 이택수 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족보 없는 개가 주인의 생명을 지킨 기막힌 사연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제가 변호사를 시작한 지 5, 6년 정도 지난 시기, 그러니까 199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중한 죄를 저지른 피고인을 재판할 당시에는 변호사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 개인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할 것에 대비하여 나라에서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그 당시 국선 변호인으로 선임된 강도 사건이 있었는데 제가 법원으로부터 전달받은 공소장에 의하면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강도범 3명이 공모하여 한 명은 한밤중에 칼을 소지하고 집 안으로 침입을 해서 재물을 탈취하고 또 한 명은 그 집 부근에서 망을 보고 나머지 한 명은 골목 입구에서 망을 보기로 공모했습니다. 그런 후에 깊은 밤 강도범이 집 안으로 침입을 했고 당시 날씨가 더워서 반바지만 입고 마루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 남성이었습니다. 그 피해자를 칼로 복부를 찔렀습니다. 그런데 그 피해자가 신체 건강하고 운동으로 단련된 체력의 소유자이었습니다. 이 피해자가 오히려 그 칼을 빼앗아서 강도를 찔렀습니다. 그 후 피해자분은 응급실려가 가까스로 살아나고 강도는 그 자리에서 사망한 사건인데 주범은 현장에서 사망하고 집 근처에서 망을 보던 범인은 도망을 가서 체포도 되지 않고 골목 입구에서 망을 보던 범인이 붙잡혀 재판에 회부돼서 저에게 국선 변호가 의뢰된 사건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섬뜩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뒷면에서 전개된 비하인드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그 당시에 범인들은 집에 현금과 보석을 많이 소장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보석상 주인집을 수소문하여 그의 단독주택을 범행 장소로 물색해 놓고 각자의 행동 분담, 범행 방법, 범행 후 도주 경로 등을 세밀하게 모의해 놓고 흉기를 준비한 상태에서 밤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밤 1, 2시가 되어서 범행 장소로 지목한 그 집에 갔는데 이거 낮에 없던 개 한 마리가 몸을 구르면서 짖었습니다. 범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이 똥개인 것 같다 하고 한 것으로 봐서 족보 있는 개는 아니었습니다. 즉 낮에 사전 답사할 때에는 개가 짖지 않았는데 밤에 그들이 나타나니까 죽기 살기 짖었던 겁니다. 그 개가 있는 이상 그들의 범행은 실행하기가 곤란했던 것은 당연합니다. 어떤 범죄 심리학자의 설에 의하면 흉악범들의 공통점은 귀찮고 힘든 일 하기 싫어하고 인내력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저도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원한 관계 때문에 특정인을 반드시 범행 대상으로 지목하고 그 사람이 아니면 범행을 하지 않겠다 하는 상황이라면 시기를 연기하여서라도 개를 제거한 후에 침입하여 범행을 했겠지요. 이럴 때 개를 제거하는 방법이 이렇대요. 오징어에 독약을 묻혀서 개에게 던져 먹게 해서 제거한다고 해요. 그런데 그들은 그러한 사전 준비를 실행하는 게 다른 이유는 없어요. 단지 귀찮아서. 결국 그 집에 침입을 하는 것을 포기하고 근처의 다른 집, 현금이 좀 있어 보이는 식품가게 주인집을 범행 대상으로 변경한 겁니다. 그 바람에 애초 그 범행 그 장소로 지목되었던 돈 많아 보이는 집주인은 무사하고 엉뚱한 그 식품가게 주인이 칼에 찔리고 그가 오히려 칼을 뺏어서 강도범을 찔러 사망케 한 요즘 말로 어마무시한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그 사건이 종료된 이후에 저는 정말로 그 보석상 주인을 찾아가
그 사연을 이야기해 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는 업무상 지득한 비밀을 발설하면 안 된다는 변호사 윤리도 지켜야 하지만 당시 제가 워낙 업무에 바빠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숨은 사연은 수사 기록에만 있는 사항이어서 그 사연을 아는 사람은 범인 외에 담당 검사, 판사 그리고 담당 변호인이었던 저 3명뿐입니다. 화를 모면한 그 보석상 주인은 그 기막힌 사연을 전혀 모르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건 저도 모르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그 주인은 자신이 기르던 그 족보 없는 그 개, 어쩌면 하찮게 여겨졌던 그 개에 대한 고마움을 전혀 몰랐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그 주인이 그런 기막힌 사연을 알았다면 그 개는 여생을 다 할 때까지 매일 특식을 제공받고 보약까지 제공받아야 하고 죽어서는 정성스레 장례까지 치러 주어도 과하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만약 주인이 그렇게 하였다면 소문이 났겠지요. 저는 그 소문을 듣지 못했거든요. 애견가에게는 미안한 말씀입니다만은 족보 있는 개는 장식품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이는 개가 놀랬다고 진정제까지 먹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개는 밤에도 주인의 품 안에서 잠을 자겠지요. 그러니 밖에 수상한 사람이 나타난다고 해도 그런 개가 짖을 리도 없고 수상한 사람이 나타난 사실조차도 모를 겁니다. 여기서 주인을 구한 그 개는 주인의 품 안에서 자기는커녕 대문 근처에 마련된 개우리에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주인을 지켰습니다. 그리고요, 영리한 개는 소리만 듣고 짖지 않고 그림자 보고 짖는다고 하는데 주인을 구한 그 개는 소리든 그림자든 수상한 물체만 나타나면 살신 성인의 정신으로 지저댔습니다. 저는 지금도 궁금합니다. 혹시나 그 개가 주인에게 전혀 고마움도 받지 못하고 헐값에 개 장사에게 팔려가지는 않았을까? 저는 그러지 않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지금도 강사로 초청받았을 때 틈나면 이 이야기 가끔 합니다.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 특히 외딴 집에 사시는 분들, 족보 따지지 마세요. 영리한지 따지지 마세요. 밖에 수상한 사람이 나타나면 무작정 지저대는 그 보통 개 한 마리 정도 키워보시는 건 어떻습니까?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